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좋은 강의인데 슬픈 강의예요.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한 강짜리예요. 네? 한 강짜리인데 이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막 수능 치고 난 다음에 후기를 남깁니다. 올해 들어 최고의 강의. 그리고 뭐냐? 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기본 개념 부분부터 다 들었는데 EBS까지 이 강의가 진짜 최고의 강의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짜 별거 아니거든. 내용은 정말 간단해. 근데 저것 때문에 엄청 도움 받아가지고 자기가 등급이 1등급 나왔다고, 거의 만점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슬퍼요. 엄청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기본 막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강의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좀 따라 하시더라고. 이제는 원조는 나야. 기억은 해줘. 그분들이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따라하지 마. 권리가 있나 내가. 이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거 모르면 안 돼. 학생들은 이제. 알겠죠? 많은 선생님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큼 공인된 거고, 이거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시간을 잡는 법부터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꼭 이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국어 강사 할 사람은 더더욱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풀이의 시간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지? 왜 오래 걸리는 거지? 하면 고민 때문이에요. 고민. 알겠죠? 그럼 이 고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풀리는 고민, 풀리지 않는 고민. 풀리는 고민은 뭐냐면 수학 또는 뭐 탐구. 얘는 뭐 21번이나 30번 빼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마지막 21번과 30번을 고민하는 거지, 그지? 물론 등급이 좀 떨어지면 오랫동안 고민을 하더라도 풀리지 않긴 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얘는 시간을 오래 하면 풀리기도 해요. 결국엔. 오케이? 그런데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 둘 중에 뭐가 정답이야? 이렇게 했을 때 안 풀려요. 응?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지만 1, 2, 3, 4, 5번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미 정답률은 50%. 5분을 고민하면 몇 퍼센트? 50%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시간을 끌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한 번 고민을 했어. 그리고 한 번만 더 지문을 봐. 그래서 답이 발견되면, 정말 우연찮게 발견되면 좋은 거지. 근데 대부분 발견이 안 돼요. 대부분.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 알겠죠? 이게 만약에 뭐지? 왜 틀렸지? 하고 다시 보면 이거구나 라고 보이면 실력이 진짜 높은 거야, 그거는.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두 번만 고민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친구일지라도 두 번 고민하고도 정답이 안 나면 빨리 넘겨야 돼요. 알겠죠? 이 문제 자체를. 그렇게 해서 두 번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뻔히 알고 못 지켜요. 오케이? 이 세상은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선생님, 저에게 정답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에게 요령을 알려주세요. 알려줬다고! 알려줬다고. 오케이? 자, 알려줬는데, 모든 강사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강사가 갖고 있는 고민인데, 알려는 줬는데 체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실제로. 난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100명이 들었다. 자, 100% 중에 정답과 요령을 정확히 알아간 사람 몇 명일까? 10%예요. 에? 진짜. 그럼 나머지 90%는요. 자기만의 환상을 쫓고 있는 것이지. 진짜. 알겠죠? 그리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좀 핑계 좀 대지 마. 나한테 안 맞다고. 물론 안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 뭐. 그래. 좋아. 알았어. 자,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이거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기 어렵지 않겠죠? 생각해보면. 이거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두 번까지만 고민하고 넘기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장 가서는 잘 안 돼요. 떨리니까. 이걸 넘겨도 되나?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별표를 항상 내가 어떻게 쳐야 될지를 각오하고 있어라. 이 얘기인데, 자, 우리가 아리까리한 문제, 아리까리한 것도 비표준어지만 여하튼 그냥 쓸게요. 자, 아리까리한 문제 몇 문제 정도 나오면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을까? 응? 몇 문제? 45문제 중에서 몇 문제 정도 아리까리하면 1등급 나올까? 5문제 나와? 1등급 받지.
5문제 나오면. 왜 그러냐면, 자, 별표를 쳤다는 것 중에 생각을 해보면 확률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둘 중에 하나에서 별표를 치는 거죠. 대부분. 오케이? 셋 중에 하나 나오면 그럼 100% 틀리는 거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야. 그죠? 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야. 거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로 자기가 잘못 찍으면 틀린 거고, 잘 찍으면 맞는 거라서 정답률은 50%예요. 그러면 50% 곱하기 5문제라고 하면 얼마예요? 2.5문제만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2.5문제에다가 곱하기 2.2 정도나 2.3 정도 하면 되거든요. 대략 몇 점이에요? 6점밖에 안 나요. 6점. 다 해도. 알겠죠? 6점. 대략 6점이에요. 그러면 6점이면 94점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94점이 1등을 못 받는 경우는 최근 3년 동안은 없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이 반드시 나와요. 5문제만 내가 찍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대학교 때 들었던 너무나 멋진 띵언과 똑같은 건데, 대학교 때 시 교수님 오셔가지고, 시문학 교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가 나갑니다. 그 얘기는 즉 3분의 1 이전까지는 결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주 띵언, 아 그렇구나. 너무 멋진 시문학 선생님이지 않나? 진짜?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은 몇 개까지 틀리면 돼? 5개까지 틀려도 돼. 사실은 5개까지 내가 아리까리하다라고 별표를 쳐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마음이 편해지지. 그러니까 상위권 2강의 듣고 난 다음에 되게 좋아했어. 너무 불안했거든.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 5문제 틀려도 돼. 생각만 해봐 조금만. 그래서 마음이 푸근해지고 실제로 5문제 틀려 안 틀려요? 안 틀려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듣기 되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들이. 자, 그래서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별표를 5문제를 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자, 배분을 하셔야 돼요. 별표 5문제 중에 독서에는 몇 개 배분할까? 독서에는 일반적으로 상위권이라면 3개를 배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화작문까지는 몇 개 배분할까? 상위권이라면 내 주변 상위권 기준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죠? 선생님 전 중위권인데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기준점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플러스 5가 더 됐다. 그럼 여기 뭐 2배씩 이렇게 배분해도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나는 그냥 문법이 더 약하네. 그러면 뭐 3개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문법이 약하는데 별표를 배분하지 말고 강을 들어. 그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문학이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난이도는 이게 맞으니까 EBS까지 공부하시면 뭐 문학에서 아무리 아리까리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가 상위권에게 딱 맞는 그 별표 개수일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1등급이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1번부터 15번까지 한 번도 말리면 안 된다.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 이렇게 가는데 막 갑자기 7번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 거야. 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럴 때 별표 치지 뭐. 하고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과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라고 압박감 느끼는 사람은 압박감 느껴서 더 못 풀어요. 국어는 특히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알겠죠? 특히나 심리가 엄청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차라리 수학이 1교시인 게 더 나은데. 아싸리. 뭐 그때 또 다른 핑계 내기지, 그지? 머리가 잘 안 풀려가지고 수학이 1교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어는 심리의 영향을 꽤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읽히고 안 읽히고의 차이가 크거든, 심리적으로. 그래서 별표를 꼭 치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 모의고사는 이미 화작에서 조금 어렵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별표 쳐질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렵네? 별표 이렇게 치고 넘어갈 거야, 본인이. 알겠죠? 그걸 훈련하기에 적합한 모의고사긴 한데, 이후에 더 모의고사 많이 칠 때도 그럼 시나리오대로 별표 하나 치고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배분해 놓고 문학에서도 하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얘들아, 이게 진짜 별표 치는 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쭉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별표를 한 개도 안 쳤어. 그지? 그러면 이럴 때에도 상위권은 이렇게 긴장한다? 지금까지 다행히 잘 풀었는데 한 번이라도 말리면 안 돼. 끝까지 잘 봐야 돼. 계속 긴장해요. 근데 별표의 위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 별표를 한 개도 안 쳤기 때문에 몇 개까지 칠 수 있다? 5개나 지금 독서에 칠 수 있다. 이건 땡 잡았다. 왜 독서에서 5문제나 칠 리가 없거든, 거의. 근데 한 지문이 너무 어려워. 치지 뭐. 팍 다 쳤어. 근데 3개밖에 못 쳐. 2개나 남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럼 독서 치기 전에 웬만하면 긴장이 다 풀려요. 응? 사람이, 특히나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이게.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내가 고3 때 실천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효과는 내가 잘 알고 있고 몇 년 동안 강의 시작할 때부터 이거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검증받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치아만 잘 시키시면 됩니다. 알겠죠? 꼭 별표를 치는데 다시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그럴 때 고민하지 말고 나 아직 별표 칠 거 있어. 치고 한 번만 더 고민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꼭 모의고사 치기 전에 지금 알려드리는 이유 알겠죠? 그죠? 이거 시간 배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표는 5개까지 쳐도 되니까 물론 자기가 받아야 되는 등급이 2등급이다. 그럼 한 8개까지 쳐도 돼. 9개 쳐도 돼. 알겠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시간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계를 봐야 되는데 시계를 봐야 돼요. 그렇죠. 자, 몇 번 봐요, 시계를? 2번이요. 언제?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의미 없어요. 그렇게 시계 보면 큰일 나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막 열심히 문제를 풀다가, 뭔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 딱 시계를 봤어. 보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25분이고, 풀어야 될 문제가 20문제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죠. 자, 20 나누기 25인가? 25 나누기 뭐 이렇게 해서 문제당 몇 분? 뭐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그거는 프로답지 못한 거예요. 어떤 게 프로답냐? 자, 상위권 먼저 기준으로 최상위권이라면 정말 못 지켜요. 대부분은 진짜 최상위권 얘기하는 거예요. 11번부터 15번, 즉 문법까지 풀면 15분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8시 몇 분에 시험 쳐요? 40분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40분에 시험 쳐요. 자, 그러면 55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15번까지 치고 딱 시계를 봤는데 55분이 아니고 57분이야. 직감적으로 알겠죠? 내가 빠르다, 느리다. 느리구나를. 이렇게 시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문화까지 다 풀고 원래 15분, 문화까지 다 푸는데 15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는 EBS 연계가 정말 잘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3개 연계되면 거의 뭐 소설만 읽으면 되거든? 지문은 진짜. 그래서 소설 2줄만 읽고 문제 풀면 되니까 15분만에 풀어낼 수 있다 치고 그러면 누적 30분이라서 9시 10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10시에 시험 종료니까 10시까지 독서 다 풀고 마킹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엄청 땡잡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고민해서 9시 15분이 된다고 할지라도 얘는 괜찮아요.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45분이고 5분 동안 마킹하고 40분 동안 독서 풀면 되기 때문에요. 알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만약에 15분까지 풀고 독서지 2지문을 다행히 25분 만에 다 풀면 9시 몇 분이에요? 40분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페이스 조절이 딱 맞아. 그래서 마지막 지문 풀기 전에 빨리 마킹하고 혹시 마킹 실수해가지고 답안지 교체하다가 다 못 쓰면 안 되니까 먼저 빨리 마킹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지문 다 푸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다다다닥 찍고 내면 돼. 그러면 아주 페이스 자기 시나리오대로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고 긴장이 많이 풀려서 수학 잘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시간을 너무 쪼개면 좀 안 돼.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고 적당히 쪼개가지고 빨리 내가 정해진 번호의 정해진 시간을 딱 보면서 거기서 몇 분 오버된지 몇 분 더 남는지를 계산해가지고 그 시간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중간에 그때그때 하셔야지 시간이 조절되지 갑자기 한 번 보고 시간 조절을 못합니다. 절대. 알겠죠? 그래서 시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로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요거 최상위권은 왜 10분을 남습니까 했을 때 마킹 실수나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70분 만에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중하위권한테 70분 만에 푸는 연습을 하라고 하면 국어 포기하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오바스럽게 요구하진 않고 75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중하위권은 정한되면 이거 하나 포기도 돼. 까이 거. 근데 물론 여러분들 자진해서 이거 포기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저절로 포기가 되겠지. 그냥 시간이 안 맞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처음부터 독서는 좀 안 풀어. 이렇게 가지 마. 알겠죠?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포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세로 가면 마지막 지문이 남았을 때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풀만한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내가 독서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독서를 포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독서를 포기해도 괜찮으니까 마음 푸근하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어떤 강사가 독서 문제 풀지 말라고 하겠어, 당연히. 잘 풀라고 하지. 다만 마지막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독서 정말 한 지문 안 풀어도 점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끝까지 점수 따갖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자 빨리 필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필기해 보시고 이거 자기 맞게 그렇게 한번 지정해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얘기가 2번 고민하고 시계를 정해진 시간대에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3번 갑니다. 한 점은 포기할 각오를 해라가 앞에 오리엔테이션에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오리엔테이션 건너뛰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권 당연히 한 점은 포기하면 큰일 나지. 근데 중하위권은 한 점은 포기할 각오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독서를 몇 분 만에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독서 3지문 다 풀면 40분. 오 훌륭한데? 40분 만에 독서를 다 풀 수 있다. 훌륭하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40분 동안에 마킹에다가 화작문까지 다 풀어야 돼요. 콜?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킹 5분 뺄 거예요. 쌤 저 1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시간 재볼까? 절대 못할걸? 그지? 마킹 1분 만에 절대 못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5분 정도 해야 돼요. 막 다다다다 뭐 기계야 막 이렇게 찍으면 진짜 1분 만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마킹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 한번 재보시고 5분 빼면 되고 35분인데 문법까지 15번까지 몇 분 만에 풀 것 같아요? 20분이에요. 그럼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요. 문학 풀 수 있는 시간. 문학 15분 만에 풀어내나요? 못 풀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독서 한 집은 못 풀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왜 독서를 못 푸든지, 왜 포기하라고 하시나요? 아니,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디테일하게 계산해보면 나와요, 이게.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한 지문을 포기할 각오를 원래부터 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순서대로 풀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나요? 순서대로 풀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문학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그쵸? 왜 시험지 뒤져볼까 이게? 순서대로 풀면 마지막 43번, 45번 사이는 문학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만약에 제일 끝에 독서를 풀게 되면 제일 끝에 포기하고 싶은 독서를 풀게 되면 얘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얘기가 달라진 건데 만약에 순서대로 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 만약에 포기하고 싶은 독서가 나왔어. 그게 한 5문제짜리 칩시다. 열심히 읽고 풀었어. 몇 문제야? 몇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열심히 읽고 풀면 3문제 할까요? 2문제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뭐 3문제 할게요. 3문제 안 될 것 같은데 2문제 될 것 같은데 뭐 많이 봐줄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풀어서 결국 문학을 못 풀었어. 그래서 막 찍었어. 얼마 되었어? 5분의? 뭐 3분의겠죠? 3분의 1이나 3분의 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근데 포기하고 싶은 독서를 제일 마지막에 풀면 앞에까지는 문학까지 다 풀었으니까 틀린 게 없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독서를 찍었어. 몇 개 맞아? 이렇게 되겠죠. 5개에서 하나밖에 못 맞춘 것도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 건데 여하튼 만약에 2개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더 이긴지 금방 나오죠. 얘가 훨씬 더 이기예요. 1개라고 할지라도 얘가 이기예요. 생각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대충 이 순서만 좀 정확히 바꾸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4점 정도가 더 올라가요. 물론 체하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체하시킨데 제발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화법, 작문, 문법, 문학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독서를 3지문 푸는데 앞에 2지문 그래도 내가 풀만한 거 뒤에 마지막 지문은 내가 풀기 싫은 거를 딱 배치해놓고 그렇게 풀으세요. 알았죠? 전략적으로. 예.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지문 못 풀어도 괜찮아. 어차피 그 한 지문은 극악 난이도야. 극악 난이도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난도가 적당히 어려우면 괜찮은데 극악으로 어려우면 상위권이 유리할까요? 하위권이 유리할까요? 하위권이 유리해요. 일정 난도 이상으로 너무 어려워버리면 하위권이 유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제일 뒤에 남겨놨어. 하필이면 진짜 겁나 어려웠어.
그래서 결국 나도 찍었어. 그럼 무조건 상위권이 불리해지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거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유리해요.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실력 쌓는다고 이런 생각 아예 안 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이 시간 동안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다 긁어 모으셔야 돼요. 특히나 뭐냐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말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그럼 그 방법들은 내가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잘 듣고 실천해야 돼요. 지금 개수가 이미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거 다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천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잘 좋은 점수 받아갈 거니까 잘 보시고, 나는 2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이걸 다 실천을 해놨거든. 오케이? 2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막판에 2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실천해가지고 등급을 꽤 많이 올렸던 걸로, 그땐 등급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얘기 못하지만 점수를 꽤 많이 올렸던 걸로 기억하니까 꼭 하세요. 알았죠? 대충 내 기억이 지금 근데 20년 전 기억이라서 20년인데 어떻게 해, 이게. 한 15점 올렸던 것 같아, 이걸로. 이런 자잘한 스킬들로. 장난 아니죠, 그죠? 아, 물론 그땐 120점 만점이니까. 오케이? 예. 지금은 한 10점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EBS는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을 15분 만에 풀려면 풀 수도 있어. 오케이? 어떻게 되면? EBS에서 시 3개가 연계되면. 소설 연계된 건 큰 의미 없어요. 소설은 어차피 연계되더라도 내가 읽고 푸는 수밖에 거의 없어. 알겠죠? 근데 시는 연계가 되는 그 순간에 지문 안에 있죠? 심지어 뭐도 어떻게 되냐면 문제도 그냥 보자마자 답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연계가 되면, 자, 만약에 시 문제가 5개가 나왔다. 지문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요거에 한 3배 정도 시간이 더 걸려서 5문제 다 보는데 1분밖에 안 걸린 그런 기적 같은 미라클 같은 경우가 나와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EBS가 시가 연계되었을 때는 문학에서 EBS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월등히 앞서버려요, 이게. 오케이? 시가 최소한 하나는 연계가 되거든? 3개까지 연계되면 진짜 베스트죠. 3개까지 연계가 되는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EBS 하는 친구들이 100%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셔야 돼요. 특히나 그게 고전인데 고전이 그 EBS 지문 그대로 딱 따왔을 때 점수 차이가 더 벌어져요. 꼭 하셔야 돼요, 얘는.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리하면 2번까지만 고민하시고 별표의 개수를 센 다음에 자기가 페이스 조절해가지고 어디까지 별표를 어떻게 칠 건지를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상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EBS 꼭 하셔야 되고, 독서는 제일 마지막에 푸시면서 진짜 내가 풀기 싫은 독서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해서 안 될 것 같으면 풀지 말아도 좋다라는 느낌으로 가세요. 어차피 우리는 비교 우위로 앞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략은 내가 체화시켜서 실천하게 되는 그 순간에 무조건 상대방보다 점수가 앞서게 돼.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도박을 좋아하시면 조금 이해될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 국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야. 알겠죠? 인생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순서만 바뀌더라도 방법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가지고 접근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심리를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근데 바로 전날에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지금부터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수능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절대로 현역이라면 나는 재수 안 해. 이러지 말고, 자, 재수라면 나는 삼수 안 해. 이러지 마. 삼수생이라면 나는 사수 하여튼 안 해. 알겠지? 그러지 마. 절대로.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잖아? 그 나쁜 생각이 들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불안함을 느껴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되니? 안 되지. 되는 친구도 있거든? 득도한 친구도 정말로. 그런 친구도 있어. 근데 안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이건 내가 했던 방법인데, 최악을 그냥 이미 가정을 해버려. 최악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정말 마지막에 이게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래 재수하자 이렇게. 재수하자 이렇게. 정말. 그래 시험 못 치자. 이 자세로. 이 자세로. 이 자세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원조를 따지면 위인전의 이순신 장군님이 하셨단 말이야. 마지막에 그 임진왜란때 나갈 때 병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얘기가 진짜 띵언이거든.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시험장에. 그래, 못 치러 가자. 이 자세로 가야지. 잘 보자라는 자세로 갔다가는 완전 망해요. 알겠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망하는 겁니다, 본래가. 우리가. 무조건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 문제 풀이 자체에만 집중해야지. 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시험장 가면 지금 파이널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계속 써줄 거예요, 내가. 시나리오를. 몇 번 문제 보면 어떻게 하고, 어떤 문제 보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시나리오에 써줄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시나리오대로 다 그냥 딱 풀고 딱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점수가 잘 나오게 돼요. 근데 시나리오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문제 틀리면 나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 치기 2달, 한 달 전부터 계속 못 쳐도 괜찮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못 쳐도 괜찮아. 이걸 계속 되뇌어줘야 돼. 한 보름간은 큰 의미 없어. 똑같이 불안한 사람 똑같이 불안해. 근데 보름이 지나잖아. 바뀌어. 다 겪어본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알겠죠? 바뀌어. 알겠죠?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다.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그거를 꼭 보름 이상은 생각을 해주셔야지 효과가 있으니까 무조건 한 달 정도는 본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요. 몸이 떨립니다. 작년에 현역 때 오히려 안 떤다? 현역 때는 끝이다! 막 이러면서 팍 치고 끝 안 났다! 이렇게 되고 막 그렇잖아.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재수 이상부터는 몸이 떨려요. 진짜 더. 현역도 당연히 떨린 경우도 꽤 많고. 그러면 요건 꼭 생각하셔야 돼요. 떨면 시험 못 보나? 아니야. 알겠죠? 난 엄청 떨었어. 세상에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어. 살면서 정말 많이 떨려 이게. 알겠죠? 바로 다음날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떨진 않았는데 수능 시험장 당일날은 정말로 떨었어 나 진짜. 그리고 시험 잘 봤어. 알겠죠? 뭐 진짜 최고로 잘 본 건 아닌데 잘 본 것 중에 하나에 속했어요. 알겠죠? 이런 경험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몸은 떨려. 이건 100%야. 그리고 떨리더라도 문제없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럼 정말 문제없어요. 알겠죠? 그럼 뭐가 위험하냐? 떨리네? 어떡해? 못 칠까봐 겁나.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능 시험장은 당연히 떨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떨려도 정상.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요거 정말 중요해요. 요거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정답을 정할 때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정답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문을 다시 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히려 중위권에게는 별로 뭐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어. 네, 중위권과 하위권의 차이를 보여드릴게. 자, 일단 먼저 상위권부터 보여드릴게요. 풀 때 이렇게 풀어, 상위권은. 이거 아니지.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거다. 여기 틀렸네. 이렇게 풀어요. 알겠죠? 자, 중하위권 어떻게 푸냐면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아니야? 몰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물은 몰라. 뭐가 아니지? 하여튼 아니에요. 예. 왜? 틀렸나요? 아니. 그래요, 얘요? 뭐 이렇게 이유가 없어. 맞고 틀림에 진짜. 알겠죠? 자, 이런 경우는 오히려 나아요. 왜? 수능 시험장 가더라도 똑같거든. 근데 상위권은 수능 시험장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틀렸어가 잘 안 느껴져.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인 것 같아로 바뀌어. 이게 틀렸어가 잘 안 돼. 이 부분인 것 같아. 이 부분인 것 같아. 이건 것 같고 얘가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이거 좀 진짜 어떡하지? 사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뭐 해야 돼? 빨리 이거 해야 되잖아. 어떡하지? 계속 바뀌어 이게 그게 몇 문제씩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을 정할 때 확신이 되지 않는다고 정답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막 다시 읽고 절대 그러지 마. 미리 경고한대. 여러분이 난생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나는 많이 봤다고. 내가 느낀 것보다는. 나 무슨 많이 쳐보지도 않았으니까 많이 봤는데 정답에 확신이 들지 않아도 그게 정답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자세로 시험 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면 지문을 딱 한 번만 더 보고 안 되면 아무거나 찍고 넘어간다는 시간을 잡는 법이기도 하고 심리를 잡는 법이에요, 얘는. 그리고 그냥 뭐 쳐야 돼요. 별표를 치세요. 알겠죠? 이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잘 듣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건 최근 난도에서는 당연히 실천이 되고 있는 그런 건데 옛날에는 정말 쉬운 난도로 출제가 되었을 때 항상 내가 경고했던 게 있어. 물수능 하는데 언제 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거고 어려운 지문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너무 당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해는 조금 버전을 바꿔서 어려운 지문이 연달아 2개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기로 바꿔드릴게요. 이제 하나 정도 나타나는 것은 아무도 당황하지 않아. 알겠죠? 하지만 어려운 지문이 연달아 2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비비로. 비문학 어렵게 2개 나올 수 있어요. 각오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찬스라고 생각해야 돼. 2개가 연달아 어렵게 나올 때 그때 어떻게 바뀌냐면 둘 다 어려워해서 망하는 친구가 있어. 오케이? 알아서. 정말 많아. 생각보다. 오히려 둘 다 어려우니까 내가 여기서 몇 문제만 건져내면 앞서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유리해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뒤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몇 문제도 잘 건져져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2문제를 더 건지면 등급이 하나 올라가. 엔간하면. 자기가 어떤 등급의 끄트머리에 걸치지 않고 중간 정도에 걸치잖아. 점수가. 등급의 한 중간 정도에 걸치잖아. 그럼 2문제를 맞추면 한 등급이 올라가요. 원래가. 알겠죠? 그래서 2지문이 연달아 어렵게 나오면 내가 몇 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든 긁어서 모은다는 느낌으로 집중력 있게 지혜롭게 딱딱 뽑아가지고 정답을 맞춰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남 생각하지 않으면 더 간단한 건데 시험을 못 친다는 거는 내가 남보다 못 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시험을 못 친다는 건 뭘 못하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있는 걸 못 풀었을 때 시험을 못 친 거야, 얘들아. 그치? 시험을 잘 쳤다는 건 뭐야? 내가 못 풀 건데 잘 맞췄다를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생각하면 요행수고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알겠죠? 시험을 잘 쳤다는 것은 내가 풀 수 있는 걸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예? 쌤, 그게 어떻게 시험 잘 친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친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실수를 해요. 실수로 왜 자기 점수에 계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원래 무조건 실수를 한다고, 본인들은. 알겠죠? 안 하는 친구가 상위권인 거야, 원래. 그래서 내가 실수 한 개도 안 하고 제대로 풀었다. 분명히 평상시보다 점수가 잘 나와요. 그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려운 게 나오면 이게 내한테 지금 어렵구나? 하지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다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맞히세요. 그러면 점수와 등급이 잘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앞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이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콜? 지금부터 되뇌어야 돼? 알았죠? 못 쳐도 괜찮아요. 인생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 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 걱정하지 말겠지? 갑자기 막 수능 못 쳐서 뭐 어디 막 길바닥에 주저 그러지 않아, 절대. 인생의 기회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못 쳐도 된다고 강하게 자기를 되뇌으세요. 그 다음 2번째, 몸이 떨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당연해. 니들은 반드시 떨어. 알겠죠? 안 떨면 정말 좋은 거지. 엄청 배짱이 좋은 거죠. 알겠죠? 정말 좋은 거지만 대부분 떨기 때문에 떠는 게 정상. 오케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정답을 정할 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게 정상. 수능 시험장에서는 정답에 확신을 들지 않는 게 정상. 하지만 근거가 보이면 자기가 이때까지 풀었던 그 능력을 믿고 무조건 근거 있는 거는 적절한 거고 근거가 없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둘 중 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빨리 찍어야 돼요. 딱 한 번 더 고민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한 번 더 고민하고 딱 찍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은 어려운 지문이 연달아 2개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내 느낌에는 어려운 지문이 연달아 2개 나올 것 같긴 하거든? 그게 나왔을 때 딱 뚜껑 열어보고 등급컷 비교해보고 내가 생각보다 잘 봤네? 그럼 내 탓이야, 알겠지? 내 탓이 아니거든. 내 덕분이야? 알겠지? 잊지 말고. 정말로. 생각보다 이건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못 봐서 오는데 나는 진짜 많이 봤거든.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런 경우가 꽤 나왔을 때 이렇게만 하면 분명히 성공하니까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볼 겁니다. 풀어올 거예요. 풀어올 건데 어떤 식으로 푸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제일 앞에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15번까지 풀었을 때 몇 분 걸렸는지 쓰세요. 알겠죠? 몇 분 걸렸다.
그 다음에 문학 두 지문 풀고 난 다음에 몇 분 걸렸다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문학 다 풀고 난 다음에 몇 분 걸렸다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독서 두 지문 풀고 난 다음에 몇 분 걸렸다 해도 되고, 조금 더 시간 더 디테일하게 쪼갤 사람은 독서 한 지문 풀고 몇 분, 한 지문 풀고 몇 분, 이렇게 또 각각 나눠서 써도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써오세요. 그리고 최종으로 끝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몇 분이 걸렸다를 써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업 때 이때 몇 분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분이요? 이렇게 대답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별표를 몇 개 쳤는지도 써오세요. 특히나 15번까지 몇 개 쳤는지, 그 다음에 문화까지 몇 개 쳤는지, 문화까지 몇 개 쳤는지, 그 다음에 독서에서 몇 개 쳤는지를 잘 보시고 총 개수도 잘 쓰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별표를 친 거에서 맞힌 거 몇 개, 별표를 총 8개 쳤는데 맞힌 거 4개면 4개. 알겠죠? 이렇게. 정말 이제 치하는 경우를 다 봐요. 이걸 치고 난 다음에 보면 상담을 하러 와, 학생이. 그래서 딱 보면 선생님 별표 8개 쳤는데요. 8개 다 맞았어요. 우와 대박. 1등급이냐? 3등급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 이게. 이게 뭘 의미하겠어. 별표 친 거 빼고 나머지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거 정답이지 했던 걸 8문제 틀렸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이 경우는 사실 이때 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때는 3월 달에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물어봐야지. 이 경우는 완전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았죠? 네, 그리고 요걸 토대로 제가 어마무시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갭이 크다. 나 별표 말고 나머지를 너무 많이 틀렸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너는 이제 앞으로 점수를 랜덤으로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꼭 한번 해오시고 잘 풀어오세요. 그래서 시간 내에 80분 만에 다 치시고 80분 만에 못 쳤던 나머지 문제는 일단은 점수에는 계산하지 마시고 시간 더 걸려서 더 풀어보시고 끝까지는.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